연기법이라는 건데, 이 연기법을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깨달은 실제적인 사유가 12연기 사유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불경에서 나온 서가모니라는 그분이 서가모니가 된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날에 사유했던 사유의 과정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보르수 밑에서 사유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12단계의 과정들을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졸지 마시고. 자, 존재의 구조 12연계입니다. 이것이 불경을 보면 깨달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속성, 이 장면의 뿌리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원리인데요. 그 원리가 도출된 실제적인 샤카문이라는 하나 인간이 부처가 된 그 장면이죠. 그 장면 12단계의 사유를 여러분도 다 해 마치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샤카문이면 이제 박씨면 박문이가 되는 거지. 박문이, 이문이 되는 거지. 자, 12단계인데요. 첫 번째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관을 하죠. 현실에서부터 본질까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사유를 내서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12번째. 자,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하면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12가지의 법, 즉 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허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12연기 폐기하겠습니다. No. 폐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판적 사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끌려가지 말고 비판적 사유를 하셔야지 여러분 것이 되잖아요. 의심을 여지가 없어야지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비판적 사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반항의 눈빛으로 반항의 눈빛으로 그렇게 사유를 해서 반항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영원히 살았던 인간이 없었으므로 영원히 사는 인간이 존재하면 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문으로 듣기에 안 죽었다는 사람이 없죠. 다 죽어가고 있고. 늙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사라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데 초점을 잡으세요. 죽습니다. 여기 12단계의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죽는다. 재행은 무상하다.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다. 이걸 알았으면 12연기에서 하나를 해결한 겁니다. 진리를 본 겁니다. 이제 봤죠? 11가지면 끝납니다. 열한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되어지는 필연적인 어떤 조건이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역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4층 올라왔을 때는 1층에서 걷는 것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죽는다. 근데 왜 죽을까? 이 죽음이라는 사건에, 죽음이라는 진리의 조건이 뭐냐라는 묻는 겁니다. 그 11번의 내용이에요. 필연적인 조건을 보는 겁니다. 뭐겠어요? 왜? 태어난 것들이 다 죽으니까. 태어남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죽음이라는 사건도 존재하지 않겠죠? 맞죠? 모든 죽는 것들은 태어남이라는 경험을 했겠죠. 만약 태어남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 죽는 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째 진리가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열두 단계에서 이제 6분의 1을 깨달았습니다. 본 겁니다. 진리를 봤어요. 진리는 평범한 것이고. 자, 태어나고 죽어요. 모든 태어나고 죽는 것들은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고 죽을까요? 잉태? 모든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건은 어떤 조건을 인연으로 태어나고 죽을까요? 라고 샤카마니 부처님이 보리스미 때 사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의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여행을 갔다 가는 겁니다. 모든 건 죽는다. 모든 건 노병사를 그저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왜 죽을까?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 아, 태어남이라는 사건이 있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태어나고 죽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나고 죽을까라고 또 사유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응? 뭐라고요? 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자,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지금 죽음이라는 사건의 조건이 생이라는 정도로 명약관한 그러한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다. 뭐냐면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변화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이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없게 된 것이고, 변하는 거죠. 변화를 하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겠죠. 만약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고 죽을 수가 없겠잖아요. 응? 강아지가 있으려면 엄마 강아지와 아빠 강아지가 있어야지 뭐가 있잖아요. 강아지라는 어떤 그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 종이 있어야지 뭐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뭔가가 그 종들이 있어야 돼. 안 그러겠어요? 뭐가 생명들이 그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개체, 어떠한 말이든지 소든지 인간이든지 어떤 개체들이 뭔가 존재를 해야 돼. 존재를 했었을 때 그 존재 중에서 뭔가 태어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라는 건 주어다, 주어. 말이 태어났다. 호랑이가 태어났다. 인간이 태어났다. 무엇이 태어났다. 그걸 범어로 부하와 존재라는 존재. 맞겠어요? 유라고 합니다. 자, 유가 생사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당연합니까? 어때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으면 안 가고. 존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존재하는 것들이 없다라면 태어날 수가 없다. 인간이란 존재나 말이나 소나 벌레도 마찬가지,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도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라는 것이 바로 주어고 생사라는 것이 동사가 된다. 주어와 동사가 된다. 왜 존재할까? 왜 존재할까? 존재하는 조건이 뭘까? 저걸 말이라고, 저걸 소라고, 저걸 돼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조건이 뭘까? 뭐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까? 그렇게 존재한다고 할까? 응? 뭐 때문에 그럴까?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의지에 존재한다고요. 내가 아닌 것, 칠판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를 하는 것들은 내가 아닌 것을 의지에 존재한다. 말은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울음소리와 그러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라고 한다. 말이할 때는 그것이 아닌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한다. 그러한 특성을 취하고 그러지 아니한 특성을 버렸기 때문에 말이라고 한다. 이런 도화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그림 보통 산이라고 인지한다. 왜? 이걸 취하고 이걸 버렸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뭘 취하고 뭘 버렸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호랑이의 특성을 취하고 다른 특성을 버렸기 때문에 호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걸 진화론에서 뭐라고 해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죠. 그렇게 진화하잖아요. 선택을 해 진화하잖아요. 그것을 취라고 한다. 이걸 반대말로 하면은 밀칠배 쓸 수가 있겠다. 취배.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한다.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과정이고 깨달은 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의심 있는 분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죠? 벌써 4, 3, 12 그렇죠? 3분의 1을 냈죠? 8번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립니까? 중생들은 존재하는 것들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립니까? 그렇죠. 좋아할 만한 것을 취하고 좋아할 만하지 않는 것을 버리죠. 그걸 사랑예, 애착할 만한 것들을 취하고 미워할 오자죠. 싫어할 만한 것들을 버립니다. 애오라고 합니다. 지금 오배는 지금 경전상 없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애착입니다. 애착. 자, 7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게 될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게 될까요? 나에게 느낌이 좋으면 좋아하고 느낌이 안 좋으면 싫어해요. 느낌이란 느낌. 외다나 수라고 보니까 느낌. 좋은 느낌이면 애착하고 싫은 느낌이면 미워하죠. 여섯 번째. 느낀다라는 그 사건의 조건이 뭘까요? 왜 느낄까요? 좋은 느낌이든지 나쁜 느낌. 느낌의 까닭이 뭘까요?
다 나온다. 감각기관으로 무엇인가를 접촉했기 때문에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의 느낌이 있고 귀의 느낌이 있고 다 코의 느낌, 감각기관 다 느낌이 있죠. 접촉한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그것이 접촉이랑 파사라고 하는데 접촉. 평범하죠. 평범한데 저는 그 출가해가지고 저 정도 사유를 혼자 살려고 무진했었습니다. 저는 생로에서 6가지가 여건이 절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어째 유일까?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러한 전적을 놓고 내 가슴이 뛰도록 당연하게 느껴보려고 하는데 느끼지 않는 거야.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 몇 년 걸려서 12에서 1까지는 갔는데 10번이 안 가더라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를 사유를 하고 밤낮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자, 쭉 왔습니다. 자, 접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접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촉을 하려면은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죠. 눈으로 접촉하든지 귀로 접촉하든지 코로 접촉하든지 감각기관. 그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육근에 자아의식이 들어가 있는 측면을 넣어서 육입이라고 합니다. 아야따나라고. 그는 인드리아라는 건데 여기는 아야따나인데 육근에 자아의식이 들어간 나다라는 중생들의 나다 애착이 들어간 육근을 육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입을 할 때는 육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6가지 입. 아니비설신입니다. 아니비설신.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을 조건으로 접촉을 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느낌이 있고 느낀 대로 애착하고 애착한 대로 선택을 하고 선택한 대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순간 태어나고 죽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탄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순간의 어떤 선택들도 마찬가지죠. 육군을 딱 접촉을 해서 좋아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내 집에 사가지고 오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걸로 접촉을 했더니 어떤 게 참 좋아 보이더라. 애착이 생기고 그걸 갖다 치우고 돈 계산해가지고 봤더니 집에가 존재하더라. 존재했더니 언젠가는 이거 갖다가 쓰고 버릴 때가 생기더라. 그렇죠?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하죠. 이제 막 떨어지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버리겠죠. 저 과정이죠. 모든 것들이 저런 과정으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존재 본질이라면 이건 존재의 현실, 벌어지는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가려고 제가 시간을 넉넉히 한 거예요. 빨리 하면 이제 금방 끝나는데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하셔서 얼른 끝나겠습니다. 9시간에 끝나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면 계속 제가 안 쓰거든. 자,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의 조건이 뭘까요?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여주는 대상이 없다는 눈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소리가 없다면 귀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감각기관이 존재하려면 그것에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정신의 대상. 정신의 대상을 명이라 하고 감각의 대상을 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색, 성향, 미촉, 법입니다. 명색. 보는 대상이 색이죠. 듣는 대상이 성이죠. 소리 성자. 냄새 맡는 대상이
향기고, 맛보는 대상이 맛이고, 촉감하는 대상이 촉감의 어떤 것들이고, 생각하는 대상이 기억들이죠. 들인데, 이 색이라는 것은 이 안의 빛을 띤 그 감각기관의 대상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색이라는 것은. 색, 성향 및 촉까지.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법, 개념들이라고요. 떠오르잖아요. 개념들이라고. 명색이라는 것은 유기본 감각기관의 대상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뭘까요? 감각기관이 있어. 그리고 감각의 대상이 있어. 하나가 빠뜨려진다라면은 안 돼요. 그것은 인식하는. 눈으로 대상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걸 접촉했다네. 알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죠. 알아야죠. 그걸 알 식자입니다. 식으로 합니다. 이것을 육입을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걸 본다면 뭐라고 그랬죠? 육근이라고 했죠. 그리고 명색은 뭐라고 했어요? 육경이겠죠. 식은 뭐겠어요? 6가지 식입니다. 이게 18개죠. 18개죠.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맞습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오온이에요. 오온. 까지 오온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 공부할 거 1번, 2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근경식,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12연기가 3번부터 12번까지가. 그래서 오온이다. 오온 연기입니다. 이 4번과 5번을 합해서 우리가 색이라고 했죠. 오온에서. 그 다음에 촉과 수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수라고. 그 다음에 HU를 합해서 우리가 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로병사 하는 것들이 움직이는 행위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을 식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온입니다. 색, 수, 상, 행식.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색, 수, 행식 이야기입니다. 12연기에서. 왜? 진리는 이렇게 봐도 똑같고 저렇게 봐도 똑같아야 진리죠. 이게 오온입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 이야기고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오늘 존재의 이유, 즉 1번, 2번을 사유하자는 날입니다. 자, 지금부터 2번, 1번을 사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또 다른 컨셉의 복습이죠. 이게 존재의 구조, 존재 구조인데 존재 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뿌리. 존재 뿌리가 이제 2번이더라. 2번. 자, 뭘까요? 생각을 합시다.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코로나 존재한다. 그렇게 오온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초신경으로 바깥의 대상에 정보를 흡수해서 신경 뇌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여서 생로병사에서 다시 피드백돼서 인식되어서 그러한 감각기관을 다시 또 접수하고 다시 인지 판단하고 다시 행동하고 다시 피드백돼서 또 그 감각기관으로 다시 인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뿌리가 뭔가, 그게 이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근거를 사유를 하는 날입니다. 응? 응? 영혼이 있어야지. 윤회. 막 말하다 보면 거기 나오지 않겠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지금 2번과 1번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토끼하고 사자가 다를까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다르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르다는 것은 평상시에 생각하는 패턴, 그리고 생각하는 패턴과 유전자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우유를 마셔도 이 사람은 이렇게 세포 형성되고 이 사람은 저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세포가 됐든지 아니면 성격이 됐든지 뭔가를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자기의 패턴대로 기억하고 자기의 패턴대로 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먹어도 사자와 토끼는 다른 몸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자와 토끼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개념지어서 토끼물이라 하고 사자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상을 아는 작용, 이것이 3번부터 12번까지죠.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을 근거로 뭔가를 본다는 겁니다. 뭐는 뭐밖에 안 보이고. 그런 이야기죠. 사업가들은 사업할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예술가들은 예술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업이에요. 업. 업대로 보이는 거라. 마의 대상을 아는 작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일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날생이죠. 패턴이 어떤 격으로 하면 마음 심을 한자에서 왼쪽으로 돌리면은 신방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날생을 붙이면 성품 성이죠.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이 업입니다. 성격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2번은)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로 한다면 성격입니다. 성격대로, 토끼의 성격대로 몸이 형성되고 마음이 형성되고 삶이 형성됩니다. 패턴대로. 생리적으로 본다라면은 유전자, 심리적으로 본다라면은 갖고 있는 콤플렉스들. 콤플렉스라는 것이 심리적인 어떤 조합 상태를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콤플렉스. 심리적인 조합, 어떤 패턴. 그래서 호랑이의 콤플렉스, 어떤 정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전자적인 어떤 물질적인 패턴들 유전자라고 하듯이 정신적인 패턴의 어떤 주체를 콤플렉스라고 해요. 칼 융이 제일 먼저 용어를 썼죠. 콤플렉스의 첫 심리학자죠. 그런 콤플렉스나 그런 유전자들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성격입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업. 한문으로 행이라고 하고 법어로는 상스카라라고 합니다. S는 발음하지 않는 조음소, 부드럽게 하려고 넣은 글자입니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까르, 이 어근이 끄리,
까르마의 어휘, 끄리. 짓다, 일부러 뭔가를 험하게 짓다. 명사와 어휘입니다. 자, 2번이라는 것이 자,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패턴, 성격인데 그게 바로 범어로 상카라라고 상카라. 그걸 행이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 함께 뭔가를 갖다가 지어가는 것들, 그걸 상카라라고 합니다. 성격, 마음 일어나는 패턴들, 물질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 패턴들의 패턴. 그렇죠. 그 패턴들이 생리적으로는 현대에서 유전자 정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는 콤플렉스가 다 다르죠. 사자의 콤플렉스가 다르고 심리체가 다 다르죠. 콤플렉스. 그러한 콤플렉스의 패턴과 그러한 유전자의 패턴들, 그게 바로 성격이다. 성격대로 본다, 세상을. 시각의 범주가 다르고 보아하는 패턴이 다르고 청각의 범주가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그런 데서 나는 무엇인가를 그리 보고 그렇게 나는 존재하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명칭하기를 토끼를 한다, 사자를 한다, 인간이라고 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뭐 때문에? 성격 때문에. 유전자 정보,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다 멍 때리고 살아가면은 존재자. 거기서 존재자를 바라보며 살면은 현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수행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존재자에서 실존을 하는 현존재자로 거듭나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다. 2번 됐죠? 그래서 이 끄리에다가 어근 그 끄리에다가 명사음이 말을 붙이면 뭐겠어요? 까르마. 이것이 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때 끄리와 이때 끄리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그래서 행을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업과 이것을 합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이다. 업식대로 산다. (2번) 됐죠? 됐죠? 1번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따가 딱 손들어요. 손들면 그 사람 부처님. 자, 첫 번째 뭘까요? 이제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이 벌어지는 뿌리, 성격, 유전자,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몸뚱아리가 생기고 그런 성격이 생겨서 상처가 많은 성격들은 상처 있는 삶을 살고 복이 많은 성격들은 복대로 살고. 왜? 인생은 자신의 까르마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릇을 보지 아니하고 왜 그 물이 담겼는가를 원망하죠. 현명한 자들은 그런 그릇을 만든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물에 담긴 물의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하죠.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자의 차이는 그것이다. 존재자와 현존재의 차이는 그것이다. 못났어도 그것을 바라보면 수행자다. 잘난 줄 알고 살면 존재자다. 지나가는 벌레와 똑같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어나는 패턴, 그 일어나는 패턴의 1번 조건을 생각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항상 즐거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대하는 패턴이 어떠겠어요? 온화하겠죠. 감사해야 하고 환하게 웃고 그런 패턴이 생기겠죠. 그런 패턴이 생기면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죠.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을 괴롭힌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증오하는 패턴이 생기겠죠. 그럼 그와 만나면 인상을 써요. 그리고 싸우게 돼. 그렇게 생로병사 할래. 풀이 참 맛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는 풀을 좋아하는 습성이 생기고 육고기를 싫어하는 습성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 나든지 그러한 초식동물 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고기는 남의 살점을 뜯어 먹는 게 맛있는 거야 라는 신념이 있으면 그러한 패턴이 일어나고 육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식 동물로 태어나겠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야 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감각견을 갖고 그런 포식자로 태어나겠죠. 유년기 때 혹은 많은 생 동안 파란 눈빛을 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잘못된 신념, 파란 눈빛을 한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생겼어. 그럼 그런 패턴이 생기고 파란 눈빛을 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불쾌해. 그런 인생을 살아. 어렸을 때 상처,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와 상징이 비슷한 현상들을 성장에서 만나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트라우마 똑같은 감정이 올라와. 그걸 치료하는 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심리치료라고 해.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하고 업장소멸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된 상태를 열반, 니르와나라고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을 부처라 하고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은 왜 일어났냐? 어떤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아는 건데 그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알고 있는 상태가 그게 다라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리면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한 적 있죠? 내가 계속 이 길을 지나갔어. 근데 어느 날 이 선에 누가 넘어가자마자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떨어져 죽는 걸 봐버렸어. 그러면은 여기는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이 선을 넘어가 죽는다는 믿음으로 바뀌었어. 몇십 년을 갔다 왔다 했던 길인데 그 믿음이 바뀌는 순간 한 걸음도 못 가죠. 그러겠죠? 그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 짓밟고 하는 것이 날 이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 남을 해치는 것은 뱀이 자기 꼬리를 씹어먹는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믿고 있는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런 패턴이 생긴다고. 맞습니까? 그걸 심리학에서 인지치료를 한다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로 바뀌어져. 그걸 인지행동치료를 한다. 서양의 심리학 모든 것들이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의 과정을 거쳐서 심리치료가 종결을 마치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인지치료라고 하는 불교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상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개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작용이 확신을 갖게 되, 알미라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미의 정보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로바로 바뀐다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독일에서 유대인은 참 미개한 종족이야 라고 믿는 순간 수백만 명을 학살해 버리잖아요. 살벌한 겁니다. 살벌한.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자본가들을 몰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본가들을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릴 수 있어. 실제로 그랬어. 옆집에 사람들인데 그런 사상이 들어오자마자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뀌자마자 저 옆집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 라고 많이 믿게 된다면 바로 칼 들고 쫓아간다.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한과 힘듦은 그렇게 오해하는 믿음들이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그런 잘못된 정보들, 한과 그런 오난의 그 정보들 갖다가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